특히 27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이제 44조까지 이제 달성되고 영업이익은 이제 58조 근사치까지 갈 걸로 예상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은 왔다라고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이제 좀 전해드릴 뉴스랑 이제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정말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제도적인 부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한번 제가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주의를 드리고 있는 시점인데,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뭐 조선이나 이제 로봇 혹은 뭐 방산 뭐 뿐만 아니라 좀 최근에 많이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혹은 그 종목들 대부분이 조정을 보여줄 가능성도 꽤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점에서 좀 주의를 해볼 만한 시점이다. 현금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 매도를 해야 될 만한 건 매도하고 오히려 이번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더 과감하게 담아야 될 만한 종목들에 한해서 또 더 과감하게 담아보자, 이런 전략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만한 게 지금 최근에 미국이 러시아랑 종전회담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종전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는 빼고 하냐, 이런 얘기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유럽에 가가지고 또 논의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그렇게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좀 억울한 입장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구간 안에서 뭐 우크라이나가 좀 거절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지금 딜을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을 하겠다. 니네 지금 이번에 러시아랑 전쟁하면서 막 땅도 뺏기고 그랬잖아. 그러면 앞으로 니네 땅 안 뺏기게 미국이 주둔해가지고 하든 뭐 지원 병력을 하든 해서 우리가 지켜줄게. 대신에 720조 원 내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좀 식민지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내비쳐진다라고도 막 평가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히토류 소유권을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소유권을 우리에게 일정 정도 넘겨주면 그러면은 지켜주겠다, 이런 말도 해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힘없는 국가의 정말 좀 서글픈 사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또 거부하기도 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각국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방위비 올린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만의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유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자생하지 못하고 자주국방 못하면은 저런 꼴 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빼고 종전회담 해가지고, 야 러시아 그냥 인정해 줄 테니까 니네 뭐 뺏어간 거 뭐 좋게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좀 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러시아도 결국 종전을 하게 하려면 좀 만족스러울 만한 부분에서 교집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쪽에서 좀 만족할 만한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만 끝내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면서 유럽에서도 방위비 올려야 된다, 우크라이나 종전하는 거 저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당한 놈이 그냥 억울해져 버리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방산주가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방산주 종목들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국방비 압박에 의해서 지금 유럽 방산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이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위비는 올라가게 될 거고, 이런 과정 안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역시도 방위비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방산 기업들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득을 보는 게 또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건데,
이제 곧 있으면은 여러분들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 3월 30일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는데, 사실 공매도가 폐지된 지가 한 2년 조금 안 됐잖아요. 한 1년 정도 좀 넘어가는 시점인데,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결국에 공매도 타겟이 될 법한 기업이나 섹터들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공매도 타겟이 될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대표적으로 뭐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던 뭐 조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주가 출렁임이 좀 커질 수 있고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 말 3월 31일 전에 최근에 이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던 섹터, 조선이나 로봇이나 방산, 그리고 개별 주식으로 보면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일정 정도 좀 익절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의견이 다른데, 로봇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제가 엄청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일정 정도는 익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익절하는 과정 안에서 그냥 익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은 잔량으로 이제 뭐 길게 노려보는 전략 그냥 쭉 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기보다는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과감하게 이제 본격적인 베팅이 들어가는 시기로 공매도 이후의 급락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뭐 로봇이 무조건 급락한다, 조선이 급락한다, 방산이 급락한다, 이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럴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건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확률이 꽤 높으니까 그때 한번 출렁일 때 로봇은 기회로 삼아보고 조선은 그 이전에 일정 정도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방산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같은 종목들도 익절을 안 하신 분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익절을 3월 31일 전에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동종업계 종목들 대비해서 순자산, 주가 순자산 비율이 좀 높으면 그런 쪽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롱숏 펀드가 자금이 유입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저평가받고 있었던 종목들 있죠. 외면받아왔던 종목들. 뭐 저PER이나 저PBR이나 뭐 성장성은 딱히 없는데 가치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카테고리나 지금 핫한 섹터의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그동안 좀 외면받고 있었던 저평가 섹터의 종목들 위주로 종목이 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 주식 매수가 이루어지고 롱숏 펀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공매도를 활용한 고가에 있는 종목들 매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좀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3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진행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이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우려가 많았고, 제가 또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그때고 최근에도 한 6개월, 7개월 동안 외국인이 정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빠져나갔고 노란색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오히려 올해 들어서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외국인 빠질 때 지수가 같이 빠졌는데 작년 중순에는, 올해에는 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여전히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수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것이 그럼 지수를 누가 올렸냐? 기관이 올렸다는 거예요. 기관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3월 31일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게 되면 안 그래도 기관도 지금 증시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트리거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항상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동안 거품이 끼거나 너무 많이 올라간 섹터나 종목들에서 한번 크게 주가가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오고 이런 파괴가 이루어진,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혁신 업종들로 돈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대세 상승을 이제 또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가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잘 갑니다.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긴 한데 미증시보다도 오히려 한국 증시가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만 보게 되면 미국 증시 상승을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한국 증시가 미 증시 상승 뛰어넘을 것이다.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월 정도 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던 게 한번 쇼크성 급락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트리거는 또 공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50%로 충분한 수익을 매매를 하면서 누리시고 50% 정도 현금은 계속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방산도 제가 많이 강조드렸고 작년부터 방산주 찍어야 된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조선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방산과 조선은 일정 정도 물량은 좀 익절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번에 쇼크가 나오면서 아마 대부분이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때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기회로 삼아볼 만한 게 말씀드렸던 로봇을 한번 기회로 삼아보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한 AI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기존에도 많이 강조하던 거고 로봇, 제약바이오, AI 혁신 쪽은 제가 많이 강조하던 건데 이거 말고 저 PER, 저 PBR 다시 말해서 저평가 가치주 종목들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런 혁신 업종들 말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가치주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주식장인 그 삼성전자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최근에는 제가 삼성전자 좀 괜찮게 얘기하고 있죠. 일단 최근에 지수를 기관이 이제 밀어올리고 있다라는 게 엄청 크고요. 그리고 그 기관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기관이 쓸어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장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전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씩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아무리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을 뺏겼다고 하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SK하이닉스가 더 좋다라는 거에서는 저는 변함없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주력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역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상 이제 삼성전자가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기관 수급을 타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성장성이 저해된 것도 아니다.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힘들어진 시기가 있었지만 21년도부터 계속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매출은 늘었어도 영업이익이 50조에서 40조, 6조로 이렇게 그냥 뚝뚝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순이익이야 40조에서 50조로 좀 늘어가긴 했지만 하여튼 23년까지 그냥 영업이익 순이익이 쭉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년도부터 좀 개선이 됐고 뭐 매출도 300조 단위로 이제 올라서고 영업이익도 30조대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물론 22년, 21년 정도 수준으로 가려면은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 영업이익 40조대 그리고 순이익 이제 40조 근사치까지 갈 걸로 예상됩니다. 한 4, 50조 단위로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때 22년도는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순이익이 나온 거라 이거는 좀 일회성 이익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고점 부근이 순이익이 거의 근사치까지 이제 도달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마진율 많이 나올 때도 이제 뭐 한 18%, 14% 정도 나왔는데 이제 한 12%, 11% 정도까지 회복이 전망이 됩니다. 27년도까지도 꾸준하게 이제 계속 27년, 28년까지도 성장세가 기대되고 특히 27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이제 44조까지 이제 달성되고 영업이익은 이제 58조 근사치까지 갈 걸로 예상돼서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삼성전자가 내가 좀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눈여겨본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PER 10배 아래로 떨어지고 PBR도 1.0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만 원 아래는 뭐 역시 안 떨어지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좋게 보는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면서 SK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졌었는데 이때가 딥시크 쇼크 있었을 때였죠. 이때도 제가 뭐라 그랬죠?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딥시크 쇼크는 경쟁을 부추기는 아주 좋은 트리거가 될 거다. AI 혁신을 더 빨리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강조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 이슈는 오히려 AI 경쟁을 부추기면서 더 혁신 속도를 빠르게 하는 좋은 트리거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빅테크 수장들 입장에서 내놓고 있죠. SK하이닉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제 충분히 다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 근처까지 갈 걸로 돌파할 걸로 이제 기대는 됩니다. 근데 저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솔직히 저평가 정도로 치면 PER로 따졌을 때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27년, 28년까지의 성장세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재 매출이 한 60조대 되는데 뭐 내년에 한 90조대, 한 30조 근처까지 매출 순이익이 기대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300조가 나오는데 이제 40조. SK하이닉스랑 지금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심지어 매출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인데 이익이 그렇게 많이 매출 대비해서 차이가 안 나는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추월할 거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 마진율이 40%를 넘봐요. 순이익률은 30%를 넘어서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시총을 충분히 넘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40조 정도 되잖아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총이 150조 정도 돼요. 이거 한 200조, 300조 근처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아무리 못해도 200조, 250조는 저는 좀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번 공매도 이슈 이후에 혹시라도 그때 또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저는 멈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딜레이 될 수는 있는데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공매도를 앞두고 혹은 공매도 전후로 해가지고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급락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매수를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핵심 코어 축으로 좀 볼만한 거는 대기업 이제 자본이 들어오거나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는 대형 우량주들 위주로 로봇주를 담으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나 삼성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쭉쭉 뻗어나갈 걸로 기대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SK의 이제 투자가 진행되면서 벌써 이제 청라 쪽에 8,000평 정도 지금 공장을 지으면서 부지를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캐파 확장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 사실상 삼성의 레인보우, 두산 로보, 그 다음에 SK의 유일 로보, 그 다음에 LG의 로보티즈. 이 4대 로봇주가 저는 로봇주의 4대 천왕이라고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핵심 축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좀 들어가 볼 만한 게 뭐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나 그런 기자재 부품 쪽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하이젠 RNM이나 뭐 뉴로메카나 뭐 SPG나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도 의료 로봇으로서 지금 각광받으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미국 FDA 임상 통과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의료 로봇으로서 확장세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기회로 삼아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뭐 엔젤 로봇이나 유진 로봇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뭐 특히 뭐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중 자체가 이런 우량주들 있죠. 두산 로보, 레인보우 로보, 유일 로보, 뭐 로보티즈. 뭐 시총도 시총이지만 대기업이 이제 뒤에서 든든하게 받치고 있고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인수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업들이 비중이 조금 더 높게 설정되는 게 아마 좀 더 안정적이실 거예요. 과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거의 상장 폐지될 뻔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래 정지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삼성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장 폐지 어렵다. 웬만하면은 살아날 거다 말씀드렸죠. 물론 뭐 미래 일은 알 수 없는 거지만 실제로 살아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대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대기업들의 자본력에서 나온다고 봐요. 혁신업종에서. 혁신업종은 자체적으로 이제 돈을 제대로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 업종이 혁신업종이에요. 혁신업종이라는 게 뭐겠어요? 없던 기술, 없던 산업이 이제 혁신을 이루어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되고 산업으로 파고 들어오는 건데 그 초기에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돈만 잡아먹죠. 그러니까 사실 고금리 때 그런 사업들이 가장 먼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많이 오랫동안 그 산업이 꽃피울 수 있게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대기업의 자본력이거든요. 혹은 뭐 자체적으로 자본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LG 로보티즈, SK의 유일로보, 그 다음에 삼성의 레인보우, 그 다음에 두산로보 이런 기업들이 특히 두산로보는 전 세계 중국 제외하고 글로벌 4위 협동로봇에서 이제 한국에서 1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SN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인데 이건 좀 변동성이 크긴 해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SK 지분이 26%가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 이제 전개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니까 같이 꼭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현대엘리베이랑 현대모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물류창고 스마트 물류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대모백스뿐만 아니라 현대엘리베이는 이제 재건주로도 많이 유명한데 우리가 이제 현대엘리베이라는 게 엘리베이터라는 게 뭐예요? 승강기가 어딘가로 이제 올려줬다가 내려줬다 이런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옆으로도 왔다 갔다 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류창고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죠. 사람만 엘리베이트 해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재건 수혜를 노려볼 수도 있고 인프라 수요를 누려볼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자동화 스마트 물류 쪽에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서 같이 현대모백스랑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승강기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 뭐 현대엘리베이가 1등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투자에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를 앞두고 이제 시장 급락이 나올 수 있고 그동안 재미를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많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가 매수에 잘 나서 보셨으면 좋겠고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조드렸던 뭐 리가캠 이런 종목들 조정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한번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ABL 바이오가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또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또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전후로 한 시장 급락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지금이야 뭐 조선, 방산 이런 쪽 이제 재미를 보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어느 정도 익절하면서 슬슬 빠져나올 각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도 한번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면서 과감하게 담아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봐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는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악화 모멘텀으로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올라올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이제 하락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나?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면서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길 거라고 봐요.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가 매수 찬스로 좀 삼아 보시면서 3월달까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종전이 지금 계속해서 유도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SY스틸텍이라든지 전진건설로봇,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제가 이런 종목들을 강조드렸잖아요. 최근에 고점 찍고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월달에 공매도 이슈로 시장이 한번 무너질 거를 염두해서 지금 과감하게 베팅하지 말고 3월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3월 말이죠. 3월 30일, 3월 말에서 4월 초 그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겠다. 종전은 어쨌든 진행될 거로 보여지고 종전이 진행되면 결국 건설기계는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른 뭐 한일시멘트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건설기계 그 다음에 강조드렸던 거 세아제강지주랑 세아제강 같은 이런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유관, 송유관 이런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이제 LNG 지금 딜을 사업을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도 LNG 갖다 써라 하면서 딜을 쳤는데 이번에 인도한테도 가서 딜을 쳤죠. 그래서 인도도 알겠다. 미국과 LNG랑 에너지 갖다 쓰겠다. 수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도 많이 늘린다고 했고 그러면은 결국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데 이런 가스관, 송유관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물론 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총도 낮고 좀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불안하다. 그래서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를 보시라 조언을 드립니다. 물론 얘네도 갈 거라고는 보는데 조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클 것 같아서.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강조드렸던 방산이나 조선은 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말자. 적정선에서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요. 적정선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좀 남겨놓은 걸로 욕심을 부리든지 하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AI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에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과감하게 이제 베팅을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살펴보자 말씀드립니다. 기관 쪽에서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전통 건설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 종목들도 꼭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HDC 현산이나 HDC 그리고 뭐 GS건설 이런 종목들, 뭐 DLENC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물론 DLENC는 아닙니다. 현대건설이나 이제 삼성물산이 기관 수급을 주축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금 시장 자체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금 가격도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약달러 기조 안에서 한국이 좀 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자체가 저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유가는 낮춰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만 믿고 있기에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현금 50%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포트폴리오가 한번 3월 말에서 4월 초 그쯤에서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타격받는 종목들 중에서 전력인프라, 방산, 조선은 일정 정도 익절을 하고 로봇이나 AI,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인프라 이런 쪽은 저가 매수 찬스로 삼아보자. 특히 기관 수급을 통해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저가 매수 또 기회로 노려볼 만하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거든요. 여기다가 자료 정보랑 뉴스 기사랑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시황 브리핑 이런 것들 다 여기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가 매수 찬스로 삼아볼 만한 로봇 리포트도 제가 여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어떻게 전략을 삼아서 어떤 정보를 보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이거 무료로 다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2일, 3일 3일 동안 연속으로 특강 진행하니까 요 특강은 요 텔레그램 방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만 진행하는 특강이니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요 채널 들어오시면 주식장인 채널에 여기 홈화면 더보기란에다가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 통해서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벌써 구독자가 41,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개도 주변에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이 소개해준 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고 오셨든 새롭게 뭐 우연히 찾아오셨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자료조사해서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짤막하게라도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성실히 구독자 10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